안녕하세요. 시연아, 이번 시간에는요, if 구문을 역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단순하게 if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건에 위배될 때 결과값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연산자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논리연산자는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논리연산자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성적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점수를 입력을 받았어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사회 점수, 수학 점수, 과학 점수 입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총점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총점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면 평균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평균을 가지고 수음양과 A, B, C, D, E 이렇게 단계적으로 학점을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 단계적으로 학점을 설정을 할 때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70점 이상은 C, 뭐 이런 식으로 학점을 나누게 되는데요. 뭐 꼭 90점, 80점, 70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커트라인을 정해준다는 게 의의가 있는 거죠. 자, 그 커트라인을 정해줄 때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따로 받지 않고요. 평균값을 아예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값을 입력을 받아서요. 평균을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평균 입력해야 되겠죠? 평균값을 입력을 받는데요. 이 평균값 입력받을 변수가 아직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 설정해 주고요. 자, 이제 평균값을 입력을 받았죠. 그러면 평균값 입력받은 평균값을 가지고 우리는 학점을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if 구문을 써주게 되는데요. 만약에 90점 이상이면 9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가요? 평균 점수가. 자, 그러면 출력을 하겠죠. A 학점입니다. 라고 출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만약에 평균값이요 80점 이상이에요. 그러면 프린트 할 거예요. 뭐를 프린트 할 거냐면 B 학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90점 이상이면 A 학점입니다. 출력하면 돼요. 90점에서 100점 사이면 다 A 학점이니까. 그런데 80점 이상이면 B 학점이에요. 만약에 자, 요거 그냥 한번 해볼게요. 평균을 입력하래요. 그래서 95 입력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 학생은요, A 학점도 받고 B 학점도 받았어요. 동시에 두 개 학점을 받은 거죠. 왜냐면 첫 번째 조건에 90보다 크거나 같아요. 평균이. 두 번째 조건은 8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9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 학점을 출력하고요. 95점이니까 80점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B 학점도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건을 조금 더 묶어주는데요. 이때 논리 연산자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90점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그러면 B 학점은요, 사실은 90점보다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90점보다 낮아야 되는데 이런 문법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시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법, 이 부등호는 아시겠죠? 8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90점보다 작아야 돼요. 이 사이에 이 평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 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이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은요, 평균이 8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90점보다는 작습니다. 두 개 동시에 만족할 때만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컴파일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을 입력하래요. 똑같이 95점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그랬더니 A 학점만 출력이 됐네요. 다시 한번
평균 입력할에서 이번엔 85점 입력했더니요. B학점만 출력이 됐어요. 자, 그럼 아래쪽도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시간 관계상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뭘까요? 7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리고 80점보다 작으면 C학점이네요. 여기는요, 60점보다 크거나 같고 70점보다 작아요. 그러면 D학점이에요. 자, D학점이고요. 사실 60점 미만이면 과락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요, 뭘 쓰냐면은요, 만약에 똑같이 일단 복사하고요. 만약에 60점보다 크거나 50점보다 크거나 같거나 필요 없죠. 0보다 크거나 같거나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단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뭐만 필요하냐면요. 평균 점수가 60점보다도 낮으면 F학점이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합니다. 여기에다가 한 45점 입력해 볼까요? 엔터. 그랬더니 F학점 나왔어요. 한 번만 더. 여기다가요. 67점 입력해 볼까요? 자, D학점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제대로 이제 평균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분 나눠서 논리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조건을 세분화해서 출력을 했으니까 이번에는요. 그렇다 아니다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조건문입니다. 만약에 자, 뭔가 입력하라 그랬어요. 뭘 좀 입력해보죠. 두 수 중 큰 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을 했나봐요. 사용자가 입력을 했어요. 하나 입력하고요. 2개 입력하고요. 그럼 여기에도 2개가 필요하죠. 두 수를 입력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수 중에 큰 수를 입력을 하래요. 앞에 수는 i고요. 뒤에 수는 j를 입력을 했네요. 그러면 사용자가 둘 중에 하나의 수를 입력을 하겠죠. 그럼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수가 뭐예요? 입력한 수? i도 입력했을 수 있고 k도 j도 입력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2개를 검사하려면 내가 지금 입력은 하나만 받을게요. K라는 수 하나만 받겠습니다. 어차피 요거는 제공해 주는 거니까 int, i랑 j 해서요. i 값에는 초기 값을 5 입력하고요. j에는 초기 값을 7 입력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요. 만약에 k가 5라면 틀린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k가 5라면 만약에 여기에 나중에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변심을 해서 9 입력했어요. 그럼 여기 조건값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입력하냐면요. k를 i랑도 한번 비교를 하고요. 만약에 k가 j일 때 입력한 수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수가 작은 수를 입력했는지 큰 수를 입력했는지 2개 수를 다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2개 수를 검사를 해서 K를 입력을 했어요. I를 입력을 했어요. 자, I를 입력을 했을 때 만약에 I가 J보다 작으면 지금은 작지만 이따가 우리 9라고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클지 작을지 몰라요. 만약에 I가 J보다 작으면 틀렸죠. 오답이에요. 오답입니다. 출력할 거고요. 만약에 i가 j보다 크면
정답입니다. 자, K가 I를 큰 수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I가 크면 정답인 거죠.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요. J를 입력을 했을 때 똑같아요. 자, 이거 복사해서 쓸게요. 똑같은 거니까. 만약에 이번에는요. J를 입력했기 때문에 만약에 I가 J가 더 크면 정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J를 입력했는데 I가 원래는 사실 더 컸어요. 그럼 오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방법도 생각을 해야죠. 사용자가 5와 7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거는 내부 변수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겠네요. 5와 %d와 %d 중 큰 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I, J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I와 J를 입력 그대로 이제 그 두 수 중에 사용자한테 보기를 줬단 말이에요. 보기를 주고 나서 둘 중에 입력하라 그랬을 때 만약에 I를 입력하면 I가 크면 정답입니다고요. 만약에 J를 입력하면 J가 컸을 때 정답입니다. 그런데 다른 수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타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 만약에 K가요. I가 아니에요. not I가 아니에요. 그리고 K가요. 뭣도 아니에요. J도 아니에요. K도 아니고 I도 아니고 J도 아닌 수를 입력을 했다면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하기로 했어요? else 만들어주기로 했었어요. else 만들어주기로 했었는데 여기 어디에도 else는 없죠. 자, 두 가지입니다. I가 J보다 크거나 J가 I보다 크거나. 그럼 만약에 I랑 J가 같을 경우에는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나중으로 미뤄두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else니까 요게 아니면 정답입니다로 가죠. else. 자, 요게 아니면 오답입니다로 가볼까요? 자, 그런데 여기는 두 수가 같을 때는 정답이고요. 그쵸? 요거는 두 수가 같을 때 오답이네요. 요거는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요. I와 J가 같을 경우에는 else에 해당하니까 정답이고요. 자, 같을 경우에 else에 해당하니까 오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두 개씩 바꿔서 같이 하면 되니까, 규칙을 정해줄까요? 같을 경우에는 정답이라고 해주죠. 자, 그래서 우리 J 입력했으니까 J 입력했을 때는 정답이에요. 그래서, 같을 경우에는 정답으로 해줄 거기 때문에 자, 다시 분석해 드릴게요. I를 입력했을 경우에 J가 크면 오답입니다. 자, 같거나 같으면 작으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I가 더 크거나 두 개가 같으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J를 입력했을 때 J가 작으면 오답입니다. I가 더 크거나 J가 더 크거나 같으면 정답입니다가 입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판단해야 될 경우에는요. else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컴파일 한번 돌려봐야 되겠죠. 돌려봅니다. K를 정의를 선언을 안 해줬네요. 평균값을 입력합니다. 65 입력을 해서 D학점이고요. 5와 7 중 큰 수를 입력을 하래요. 5 먼저 입력해 볼까요? 엔터. 오답이래요.
다시 한번. 평균 입력하래요. 70점 입력했습니다. 시약점이고요. 5와 7 중 7 입력했습니다. 정답이네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른 수를 입력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80점 입력해 봅니다. 비약점이고요. 5와 7 중 큰 수를 입력하래요. 8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논리연산자 살짝 맛보기 해봤고요. 그리고 if와 else를 사용한 이제 완벽한 if 구문 알아봤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if 안에 if를 삽입하는 중첩된 조건문도 알아본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